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신 이한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 시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서산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오유정 오스카빌 입주자 대표 회장님, 김성국 이장님, 홍정민님, 한순규님, 이재현님, 김화영님, 우소라님, 김춘수님, 정지준님, 홍미수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이 머무는 10월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암울해졌던 시민분들의 마음이 단풍처럼 밝게 물드는 가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사성어에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집 문으로 만복이 찾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시민분들 모두가 많이 웃으시는 나날이 되어 댁내 모든 가정에 만복이 풍성히 흘러들어가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분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7건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92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 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오스카빌은 1980세대로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조성 당시에는 학교 부지 및 공공청사가 포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하였었으나 지금의 현실은 주민 편의시설, 즉 학교, 관공서, 은행,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주차장 내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가 반경 1.4km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가운데 주민 편의시설까지 전무한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들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 SOC 시설 추진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추경으로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업 소재, 대죽산단 KCC 일원과 대중이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성현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2020년에 시작하여 2021년에 약 8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성된 차단숲을 돌아본 결과 고사목과 수영불량, 수종불량, 병등 나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 차단숲 세부 현황서에는 오토밸리 1원 무장리 1834번지에 메타사카이어 134번을 규격 R10으로 식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의 규격을 재어보니 R6에서 8 사이가 대다수였습니다. 조성 당시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에 따라 우수 수종과
우수 수형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숲의 종류별, 적정 밀도여시, 단열, 단층 구조로 식재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잦은 화재 사고와 절상류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조성된 후 환경영향조사가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건의 화재 사고와 6건의 절상류 유출 사고, 악취와 소음 등 관내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에는 악취 모니터링이 5군데에만 설치되어 있고, 악취 포집 점검은 2017년도 단 1회 실행한 후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의 지역 환원 사업은 영원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3조에 서산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하도록 충청남도와 서산시 유관기관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8조 4호에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6호에는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안성시와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행정과 기업, 주민이 상생 협약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고, 시흥시는 시흥 매화산단에 기업 및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주민과의 협업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주민과의 이익 공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산시와 해당 산단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지역 발전 및 지역 환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산 화학산업단지와 대산 일반산업단지, 오토밸리 산업단지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시기 원인을 찾지 못함이나 적합 판정 등의 민원 처리 결과로 민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나 대구 성서 산업단지와 같이 지능형 최첨단 악취 역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서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에 배터리 폭발로 발생되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서산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산 시민분들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565대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131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주행 중에 50%, 충전 중에 50%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가 없어 진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지하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제2차, 3차의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석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7가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째, 학교시설 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두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 세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사고, 환경 분야 관련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 네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인근 지역의 전반적 환경 영향 조사 실시 추진 계획. 다섯 번째,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여섯 번째,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 계획. 일곱 번째,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한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의 사고, 환경 분야 관련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2013년 7월에 조성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금속, 전기장비, 철강, 제조업 및
알루미늄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등 약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주와 공장 가동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도 있었지만 지난 9년간 산업단지 내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환경사고와 화재를 보면 2022년 8월에 현대 트랜시스 저장 탱크 절삭 폐수 유출이 있었고 21년에는 12월에 현대 위아 폐수 탱크 절삭유 유출, 그리고 21년 8월에 3기 1공장 공정 중 알루미늄 폭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삼보 산업 알루미늄 분진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곡면 오토밸리의 악취 민원은 2019년에 2건, 2020년에 2건, 2021년에 4건, 2022년 현재까지 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토밸리 내 악취의 주 원인은 삼보산업 등 알루미늄 공장이며 원료인 알루미늄 스크랩에 포함된 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는 소음 배출시설 신고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된 사업장은 없으나 단조 제조업 포메탈에서 단조 해머로 성형 작업 시에 충격성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곡 오토밸리의 화재 등 안전사고와 악취 그리고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단지 내 주요 폐기물 배출 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에 따른 보관 방법 등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화재 및 유출 등의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비상 방제 장비 투입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알루미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분진 등 인화성 폐기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자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명절 전후로 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사업장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오토밸리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바로 현장 확인 등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환경 분야 기동 처리반을 구성하여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단 주변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말씀드린 환경 분야 기동 처리반 운영 외에도 환경 민간 감시단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 감시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토밸리에 설치된 악취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구입 추진 중인 악취 측정 차량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저감을 위하여 24시간 작업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야간 작업 자제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부터 최대 물량 작업 시 21시까지만 작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설치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사업장별 대규모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고 현장 수습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및 절사규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화재 및 유출 등의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주시는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죽 일반 산업단지에서 대산 일반 산업단지 구간과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소나무 외 44종 57,180주 16.59헥타의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2020년 53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6억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역은 기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는 산단 조성 후 기부 체납을 받은 시유지로서 차단숲 조성 전부터 수목 식재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규모 대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면적이 작고 조성된 숲이 아직은 오래되지 않아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제 활착이 진행 중이어서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한 시화산단 완충녹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으나 시화공단 차단숲을 조성한 후 주거단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12%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후 금년 5, 6월 강수량 부족과 여름철 조기 고온으로 인해서 수목 고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식대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는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자가 하자 부분을 보식할 예정이며 향후에 예초, 제초,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기후 대응 도시숲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향후 기후 대응 도시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인근 지역의 전반적 환경 영향조사 실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밸리 환경 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오토밸리 주변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2019년 12월 성현면 보건지소에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어린이집에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서 연 2회 각 7일간 대기 환경을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토밸리 내 악취 관리를 위해서 무인 악취 측정기 5대를 설치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악취 발생 시 주변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악취 포집 의뢰를 통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악취 실태 조사에 오토밸리를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 10월 추가로 구입한 악취 포집 차량 한 대를 환경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오토밸리 내에 상시 운행케 해서 악취 발생 사업장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산단 내 단조 제품 제조업인 포메탈이 주 소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포메탈의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 내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폐수 또는 절삭류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폐수 배출 사업장 및 절삭류 등 위험물질 보관업체에 대하여 2차 방류턱, 수위 센서, 집수정 등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 조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허용기준 초과 사례는 한 건이며 현재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통해 정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오토밸리 내 기업 입주율과 대기,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도가 악화되는 추세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한 서산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2013년에 조성하여 현대 트랜시스, 파텍스, SK온 등 48개 기업에게 분양되어 가동 중이거나 현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대산 5사가 있는 대산 지역은 지역 쌀 구매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환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곡면 오토밸리는 대부분 입주한 지 10년 미만의 기업으로 아직은 정착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지역 환원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나 자료 제출이 없어 현재는 지역 환원 사업이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각적인 지역 환원 사업을 펼칠 것을 오토밸리 산단 내 기업들에게 적극 요청하겠으며 지역 환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물품 구매,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업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1대의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악취 측정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무인 악취 측정 차량 한 대를 구입 중에 있어 총 2대를 악취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악취를 추적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능형 최첨단 악취 시스템 구축은 대구 달성구청에서 성서 산단 내 악취 원인 조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인 악취 측정기 55대와 통합 기상 측정기 4대로 구성된 역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에 있어 세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충전시설은 총 131개소이며 전기자동차는 승용 1126대, 화물 432대, 버스
7대, 총 1,565대가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주요 화재 발생은 배터리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있고 팩으로 배터리 셀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는 온도가 높아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감전 및 폭발 위험이 존재해 시민분들이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으로는 질식 소화 덮개 사용 또는 이동식 냉각 수조에 물을 채워 배터리를 냉각하여 진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소방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전기차 화재의 대응 대책이 부족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에서도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범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대책이 없고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시설에 대한 정보와 매뉴얼도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시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설비 구축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적절한 대응 대책이 마련되면 그 즉시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부서 및 소방서,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리 일원 학교시설 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92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 용지는 1999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무장 임대 아파트 지구내 학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학교시설용지 관리청인 서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일원의 초등학교 용지에 생활 SOC 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문화와 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